사람만 혈액형이 있다? 아니죠. 개에게도 혈액형이 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개는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까? 개의 성격을 사람의 혈액형에 맞춰 비교하면 A형 같은 경우는요 쉽게 틀어지고 잘 삐지기 때문에 애완견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B형 같은 경우는 성격이 이제 극과 극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세파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O형 같은 경우는 성격이 둥글기 때문에 리트리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진출과 고라팀. 그래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국내 최초 혈액형에 따른 개 성격 실험. 개의 성격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천차만별이라는데 작은 공격에도 겁먹는 소심쟁이에서부터 낯선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정의의 사도까지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 그 흥미진진한 결과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과연 혈액형은 개의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이니까? 첫 번째 실험 친밀도 테스트. 난생 처음 접하는 수상한 물체, 과연 개들의 반응은? 누구야 넌? 일단 짖고 보는 개부터. 어머야, 저건 뭐야? 깜짝 놀라 경계하는 개까지. 작은 애완견들은 겁먹고 줄인다! 주로 소심한 반응을 보이는군요. 반면 덩치가 큰 개들은 이건 무슨 냄새가 나는데? 으이? 주로 호기심을 보이며 접근. 그중 보자마자 까불고 물고 난리를 치는 특이한 견들. 야, 너네 혹시 AB형이냐? 두 번째 실험. 난데없는 자극에 대한 반응. 갑자기 헤어드라이기를 갖다 댔을 때의 반응은? 어머나! 실험맨 누렁이도 깜짝! 거의 다 놀라 도망가는 반응들. 네 맘대로 하세요. 묵묵부답하면서 아이 따뜻해. 의외로 실험을 즐기는 반응까지 아주 다양. 대망의 마지막 실험 용감도 테스트. 걸음 하나 살려라. 일단 살고 보자 형부터. 에이, 어쭈구리 감히 나한테 덤볐어. 위풍당당형까지. 우리 실험견들 반응도 개성 만점. 성격 분류 실험이 모두 끝나고 개의 혈액형 판별을 위해 10마리 개들의 혈액을 채취 분석을 해봤는데 개의 혈액형은 사람의 혈액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사람의 혈액형은 AB5식 혈액형과 RH 플러스 마이너스 혈액형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개의 경우도 유사하게 DA 1.1, 1.2, 그다음에 1.1과 1.2에 대해서 음성이 혈액형으로 크게 나뉩니다. 혈액형 분석 결과는 DA 1.1형 그리고 DA 1.2형 두 가지로 판별. 개 혈액형의 80%를 차지하는 1.1형이 8마리, 그리고 나머지 2마리가 1.2형. 네, 본 실험에서 본 것과 같이 혈액형이 그 두 가지 큰 차이가 있긴 했지만 품종에 따라서 오히려 성격이 차이가 있었지 혈액형에 따라서 차이가 나뉘는 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에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혈액형이 성격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실험 결과 개의 성격과 혈액형은 아무 상관 없다. 아니 제가 아는 선배님이 계신데 회사라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라는데 자기는 혈액형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B형은 무조건 안 뽑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B형을 왜요? 형수가 B형이야. 안 뽑아.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형수가 B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무조건 아무리 그 사람이 괜찮고 그래도 회사도 제법 커요. 근데 와이프 성격 때문에 B형은 무조건 안 뽑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완전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오늘 좀 정리 좀 하죠. 그래서 저희가 뭐 정리하는 것보다 예. 우리가 또 의학 박사님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 의사 선생님 안 믿으시냐고. 나 의사가 뭘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영자 씨가 그 과거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의사들 때문에 어떤 불신하는 그런 있으세요. 아니에요. 의사도 잘 모를 때가 많아. 배명 내가 알아. 과학적으로는 별로 근거는 없고요. 예를 들어 부모가 둘 다 O형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3명이건 4명이건 O형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그 식구들이 성격이 다 똑같을까요? 잘
사실 혈액형은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혈할 때 안전하게 수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슨 그걸 성격이랑 연관짓거나 이런 거는 전혀 원래 목적하고는 다른 겁니다. 재미삼아 매칭을 해보는 거지 진짜 성격의 정의를 따져볼 때는 그게 이렇게 꼭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저 의사 선생님 말대로 이런 뭐 혈액형하고 이제 성격하고 너무 이렇게 뭐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질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 키는 진실과 불화를 요거 제가 좀 따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있어요. 여기 저 반음 효과라는 건데 이게 반음 효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게 이게 반음 효과인데 우리가 이제 혈액형하고 성격을 연관짓는 게 아마 이런 그 심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국유사 태종춘추공편을 보면 백제 멸망 당시 궁녀들이 절벽으로 뛰어들어 자결했다는 기록이 있다. 백제 의자왕 20년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오고 나라를 잃은 백제의 궁녀들이 적군에 잡혀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왕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백마강에 몸을 던져 패망한 백제를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고대의 사람들은 그녀들을 삼천궁녀라고 부르게 됐다. 부여에 위치한 백마강. 역사의 기록에 따라 사람들은 이곳을 낙화암이라고 부르고 있다. 백마강에서 바라보는 낙화암. 나라를 위해 몸바친 궁녀들의 혼이 아직도 느껴지는데 당시 백제 여인들이 흘린 피가 절벽에 물들여져 절벽이 붉은색이 됐다는 전설이 내려져 온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3,000명이 다 죽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어느 정도 근사치는 있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3,000명이 다 죽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삼천궁녀 얘기가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마을 주민들 손들어 주세요. 진실이라고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해놔서 믿죠. 보지는 못했지만은 옛날부터 내려온 역사를 들었기 때문에 믿지요. 실제 내가 의자왕이었더라면은 무지한 가슴이 아프고 살 수가 없지. 진실과 구라. 낙화암의 전설 삼천궁녀는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두 번째 주제가 이거였군요. 네. 삼천궁녀가 이제 진실일까 거짓일까. 근데 말이죠. 그 당시 백제 수도 사비성의 인구가 5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5만입니다. 5만. 근데 사실 그 5만에서 또 궁녀가 가능한 그런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여성이 한 4천 명 정도인데 그럼 4천 명 중에 이제 3천 명이 궁녀고 그 3천 명이 죄다 물에 빠져 죽었다. 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영자 씨가 삼천궁녀인데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나라는 솔직한 예로 뭐 삼천궁녀니까 다 의장한테 간택된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간택도 안 됐는데 굳이 의장 때문에 괜히 빠질 수가 있겠냐라는 저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이 시대에 사는 상식으로 따지면 안 하죠. 그렇죠. 의장이 우리 방에 왔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그때는 통통한 여자가 뭐 왕한테 사랑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예. 저도 여기까지 이 정도 외모까지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뭐 마땅한 데도 없었잖아. 고쳐야 될 때도 어디 고칠 곳도 없고 의장이 왔을까. 그런데도 죽으라니까 같이 가서 쑥 죽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 지금의 성격이라면 못하지만 그 당시의 배경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미덕이라고 그러잖아. 미덕이라면 교육을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삼국 유사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삼국 유사에 있는 건 정확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